김호수 전 차장이 아마 검찰총장이 될 것 같은데, 그럼 뻔한 스토리잖아요. 안녕하세요. 준철학관의 협조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5월 1일 근로자 날이고요. 제가 원래 일요일날 촬영을 하는데 내일은 지방에서 예약 손님들이 많이 오셔서 오늘 촬영하게 됐습니다. 진중권 교수가 교수 사주를 풀어볼 텐데, 이제 윤 총장한테 큰 힘이 되는 사주더라고요. 진중권 교수가 또 5월 7일인가? 청문회 때 또 나와갖고 스타가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그때 되게 좋더라고요. 그 날 자체가 이제 물이 들어온 날이라 진중권 교수가 또 한번 스타가 될 것 같아서 오늘은 진중권 교수 사주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풀어보기 전에 요즘 뉴스를 보니까, 제가 오전 뉴스는 아직 안 봤어요. 검찰총장이 지금 됐는지 안 됐는지 잘 모르겠는데, 제가 보기엔 그래요. 이성윤 지검장이 탈락을 하고, 그 다음에 지금 4명, 김호수, 조남관, 그래 4명이 지금 올라가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다 이렇게 정해져 있는 어떤 스토리 같아요. 거기에 또 양정철이가 또 돌아왔더라고. 이 양정철이가 사실 문재인, 제가 사주를 한번 풀어봤지만 문재인의 책사예요. 근데 이제 아마 돌아오자마자 내가 만약 양정철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 검찰총장을 누구로 추천을 했을까, 누구 조언을 했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더라고요. 양정철 씨 입장에서 제가 볼 때는 검찰총장은 이렇게 수사에 대한 실질적인 그런 거를 막을 수 있는 힘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결재나 이제 어떤 전체적인 거를 하는 그런 총장이 하는 일이고, 중요한 자리는 사실 중앙지검장 자리예요, 우리나라는. 거기서 이제 뭉개게 되면 예를 들어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성윤이 안 된 것 같아서 그냥 중앙지검장의 이성윤은 위임을 시키고, 그 다음에 조남관 차장은 아마 제가 볼 때는 양정철이가 생각하기에 저하고 비슷할 것 같아요. 이제 고검장으로 승진을 시키면서 이제 김호수 전 차장이 아마 검찰총장이 될 것 같은데, 그럼 뻔한 스토리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조남관 차장이 빠진 자리를 또 친문, 또 어떤 성향이 강한 그런 검사를 또 앉히겠죠. 저는 이해는 해요. 왜 그러냐면 이제 퇴임한 후에 또 문 대통령이 예를 들어서 어떤 보호 장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푸른 숲에 가기 싫으면 이제 미리 물론 대통령들은 다 그랬어요. 전두환 때도 제가 이렇게 보면은 이제 퇴임할 때 되니까는 이제 이렇게 대통령 이렇게 자문기구를 만든다, 이렇게 제가 기억에는 그렇게 나요. 근데 그것도 가장 친한 또 친구며 아랫사람인 노태우가 되어서 나서 다 뭉개졌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이렇게 아무리 판을 짜놔도 또 정권이 바뀌면 또 그 판은 또 흔들리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국민들이, 저도 이제 이런 생각을 했어요. LH 사태 터지고, 옛날 윤미향 그 사태 터지고, 조국 사태 터지고, 근데 저도 이제 끓는 냄비 기질이 있어서 막 화가 나는 거야, 막. 이럴 수가 있냐, 이게 나라냐, 막 이렇게 화가 났다가도 또 언론에서 또 금방 이렇게 또 흐지부지 하면은 또 저도 그냥 이렇게 흐지부지 되는 그런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국민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 국민들이 대체로 약간 끓는 냄비 기질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끓는 냄비예요. 저도 화가 날 때 막 하다가 꼭 기억해야 될 건 있는 것 같아요. 내년 대선까지는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게, 일단은 저도 안 잊어버리려고 그래요. 일단 조국 사태, 그 다음에 윤미향이 사태, 그 다음에 또 잊지 말아야 될 게 또 있겠죠. LH, 그 다음에 울산 선거 개입, 그 다음에 옵티머스 라임, 이런 거는 사실은 절대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언론에서 제가 TV조선을 잘 시청을 하는데, 가끔 가다가 이렇게 옛날 대통령이 얘기한 거나 노무현 대통령이 얘기한 거나 가끔 틀어주는 게 있더라고요. 요번에도 저도 그 TV를 보면서 대통령이 국민을 이제 고소한 사건이 또 TV에 나오더라고요.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근데 아마 대통령을 비방하는 전단을 뿌려서 아마 대통령 대변인이
고소를 한 것 같은데, 근데 이제 고소한 게 문제가 아니라 아니 모욕을 당했으면 모욕죄라 고소하는 건 당연해요. 근데 옛날에 했던 말을 예를 들어서 TV조선에서 틀어주더라 이 말이에요. 그걸 들으니까 더 열받는 거야. 말이라도 하지 말지. 뭐 표현의 자유가 있다, 대통령 뭐 욕해도 된다. 옛날 노무현 또 그 대통령이 한 얘기가 있잖아요. 대통령 욕하면서 스트레스 풀어라. 이제 그런 얘기까지 이렇게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제 여당 대표 시절에 이렇게 비서진이 인수인계가 잘 안 되는 것 같아. 원래는 이제 비서실이 이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이나 여당 대표 시절에 이렇게 얘기했던 내용은 전부 다 메모를 하는 습관을 들여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메모를 해서 그거를 또 대통령이 되면 그 비서실에 특히 인수인계가 돼야 전에 했던 얘기를 다 기억을 해서 이런 사태가 안 나는 것 같아요. 전에는 예를 들어 표현의 자유 있다 뭐 있다 다 한 얘기가 TV에서는 틀어주는데 또 국민을 고소를 해서 저걸 하고, 그거는 좀 아니다 싶어요. 그게 이제 내노남불이라고 이제 이렇게 TV에서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코로나로 인해서 진짜 늑대들은 침묵을 하고 있고, 달님은 개그쇼를 하고 있고, 관료들은 그 개그쇼를 하는 걸 또 막 박수치고 환호해. 그러면서 뒤에서 이익은 다 챙겼어요. 순진한 백성은 코로나로 죽어나가고 있고, 세금에 허덕이고 있고, 참 이게 진짜 나란지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오늘은 진중권 교수 사주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저는 어차피 사주 푸는 사람이니까 좀 답답해서 그냥 제 나름대로의 생각을 한번 전했고요. 진중권 교수 사주는 이 사주도 예를 들어서 조금 일반적인 사주 푸는 거하고는 좀 틀려요. 왜냐면 이 사주도 역행하는 사주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하루 전날로 보는 게 맞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지나간 거를 사주를 한번 쭉 풀어보니까 맞는 것 같더라고요. 생김새하고 또 어떤 그런 걸 이제 종합적으로 이렇게 분석을 하고, 제가 이제 이분은 이제 하도 이렇게 독서를 잘 하니까 제가 유심 있게 한번 봤어요. 그 일진도 보고, 이 사람이 언제 또 이렇게 말을 해서 스타가 되는 일진도 이렇게 보게 되고, 그래서 아마 이 사주가 맞는 것 같아요. 이 사주는 이제 예를 들어서 계묘, 병진, 기해. 이 사주에 이제 제일 특징적인 거는 이제 기토에 본인이 이제 땅으로 태어났는데 이 묘목이 사실 편관이에요. 이 편관이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 오늘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관에는 이제 정관하고 편관이 있어요. 근데 정관은 글 쓰는 공무원을 정관격이라 하고, 이 편관이라는 건 칼을 휘두르는 공무원, 예를 들어서 뭐 경찰 공무원이라든지 검사라든지 뭐 이런 쪽으로 이제 편관격이라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 편관은 뭐냐면 어쨌든 칼을 휘두르는 거예요. 근데 이 사주에서는 지금 뭐가 없냐면 식신상관이 없어. 식신상관이란 건 뭐냐면 표현하는 거야. 그러니까 표현하는 걸 되게 좋아하는 사주예요. 잠시라도 이렇게 나가고 활동하고, 이 식신상관이란 건 뭐냐면 이렇게 나가는 진로, 그다음 표현, 그다음에 어떤 돌아다니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표현하는 거를 되게 좋아하는 사주인데 그게 용신이야. 용신이라는 거는 표현할 때마다 어때요? 굉장히 나한테 이익을 주는 그런 사주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그거를 제가 조금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제 사주를 쉽게 풀려고 그러면, 이 사주는 쉽게 말해서 땅으로 태어난 사주예요. 이 기토 땅이 있고, 일단 이 월이 사실 세력이 제일 세요. 왜냐면 지구하고의 달하고 제일 가깝기 때문에 이 달의 영향을 사실 지구는 제일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달의 힘이 한 30% 정도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땅이 넓다 이 말이에요. 땅이 넓고, 그 다음에 햇볕이 짱짱 떠 있고. 근데 이제 시에 가서 이제 제가 볼 때는 오화에 해당하는 기운을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햇볕을 2개 정도로 본다 이렇게. 그 위에 나무 한 그루 이렇게 서 있는데 물만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예를 들어서 햇볕은 짱짱 떠 있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땅은 넓고 나무만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아무래도 이 사주에서는 지하수가 이렇게 올라와야 물을 생해서 나무가 잘 자라게 하는 그런 사주로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땅이 본인, 형제, 친구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햇볕이 본인의 엄마, 문서, 홍부에 해당한다. 그 다음에 이 나무가 이제 아까 이 묘목은 이제 편관. 편관이라는 거는 본인의 자식, 그 다음 관운, 직장, 명예, 자존심에 해당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사주에서는
어때요? 넓은 땅에 햇볕이 강하니까 물이 말라 있다 이 말이에요. 물이 말라 있으니까 어쨌든 이 물이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이 물이라는 건 본인한테는 부인, 여자, 재물, 이제 아버지에 해당한다. 그럼 여기에서 좀 빠져 있는 오행, 주로 이제 이렇게 빠져 있을 땐 통관용신이라 그래요. 그러면 통관, 이 지하수, 금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올라와야 이 물이 마르질 않겠죠. 햇볕이 강하면 어때요? 이 물이 자꾸 마르니까 이 나무가 죽어버리겠죠. 그러면 끊임없이 이 지하수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지하수는 본인한테는 사업체, 진로, 표현 이런 거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 대신 이사주에서는 좀 교수가 맞겠어요? 아니면 어떤 정치평론이나 이런 쪽이 더 맞겠어요? 사실은 교수보다는 사실은 교수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 화가 필요할 때 교수가 되는 거예요. 땅은 작은데 이 햇볕이 없어. 물은 많고 이럴 때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인수라는 거는 엄마, 문서, 공부에 해당하는 거예요. 이게 필요한 사람들이 대체로 교수가 되는 게 좋다 이렇게 직업적으로 보시면 돼요. 근데 이사주에서는 어때요? 교수였을 때는 그렇게 크게 각광받지 못했죠. 왜냐면 직업이 안 맞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지금 정치평론, 표현을 하는 거에 대해서 어때요? 굉장히 스타가 되고 있죠. 이 표현이라는 거는 뭐냐면 본인한테는 이 지하수가 표현인 거예요. 언어의 표현을 인해서 이렇게, 왜냐면 이 표현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거는 용신이라고 그래요. 용신이란 건 뭐냐면 내가 가장 필요한 기운이고 이 용신에서 어떤 귀인이 들어있으면 더 좋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이사주에서는 금이 용신이면서 귀인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말 표현이라든지 글을 썼을 때 이렇게 스타가 될 수 있는 그런 사주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금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쨌든 밖으로 활동하는 걸 좋아하고 표현하는 걸 좋아하고 거기에 용신이기 때문에 어때요? 표현하는데 굉장히 스타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 근데도 또 이 평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평관은 이제 칼을 휘두르는 공무원이니까 어쨌든 칼을 휘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칼을 휘두르기 때문에 약간의 어떤 독설, 어차피 정권이 바뀌어도 또 이 사람은 또 표현을 할 거예요. 근데 이제 그 표현이 어떤 사람한테는 좋은 표현을 하고 어떤 사람한테는 나쁜 표현을 하느냐, 그게 중요하겠죠. 근데 윤석열 총장하고 조금 비교를 해보면 윤 총장 사주는 쉽게 말해서 땅이 굉장히 작고 물이 되게 많은 사주예요. 그러면 어쨌든 이 사주에서는 햇볕이나 땅이 많은 사람이, 제가 한번 몇 번 얘기를 했을 거예요. 윤 총장은 제가 좋아하기 때문에 몇 번 사주를 풀어봤는데, 그러면 햇볕이나 화가 많은 사람이 어쨌든 윤 총장한테는 도움이 되고, 표현을 했을 때 윤 총장한테는 나쁜 표현을 안 하고 좋은 표현을 많이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시면, 또 어떤 국민들이 또 되게 대체로 지금은 중도나 이제 보수층에서는 이 진중권 씨를 굉장히 좋아해요. 또 시원시원하게 또 얘기하는 것도 재밌고 또 표현을 또 정확한 비판을 하기 때문에, 표현을 잘하기 때문에 많이 좋아하는데, 아마 윤 총장한테는 굉장히 힘이 되는 사주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윤 총장한테는 항상 좋은 얘기를 많이 할 거예요. 왜냐면 윤 총장이 필요한 용신, 왜냐하면 화나토를 갖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진중권 씨한테는 절대적으로 윤 총장한테는 피해를 안 입히고 좋은, 예를 들어서 영향을 주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사주는 일단은 금이 없는 사주예요. 이 금이라는 거는 본인한테는 대장, 기관지, 폐, 뼈에 해당하는 거예요. 아마 생김새도 아마 이 사주는 토가 많으니까, 이 토라는 거는 우리 인체에서는 이제 위장, 이제 위의 기운은 세요. 그러니까 이런 사주들은 잘 먹고 소화는 잘 시키는데 금이 없기 때문에 조금 말랐죠. 왜냐하면 금이라는 건 대장에서 대사작용이 이렇게 빨리빨리는 안 돼요. 그래서 호르몬이 이렇게 많이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살은 안 찌는 체질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체력은 그렇게 강한 사주는 아니에요. 이런 사주는 좀 지구력이 없고 육체적인 노동은 안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통상 직업은 잘 선택하신 것 같아요. 왜냐면 이렇게 이렇게 표현하는 게 이제 본인한테 잘 맞는 직업이고, 그 다음에 조금 있다가 대운을 풀어보겠지만, 현재 지금 대운으로 살았고, 지금도 대운이에요. 굉장히 운이 지금 굉장히 좋게 흘러가더라고. 그래서 요번에도 아마 청문회 나와가지고 좀 스타가 될 것 같아요. 그런 다음에 예를 들어서 또 물이 필요하겠죠.
이 물이 필요한 사람은 물은 이제 본인한테는 역학에서는 재성이라고 그래요. 재성이라는 거는 이제 부인, 여자, 재물에 해당하는 건데 이런 사주들은 부인한테 굉장히 잘하는 사주예요. 또 여자들한테도 굉장히 잘하고 왜냐면 내가 필요한 물이 나한테는 이게 필요하다 아니면 소중한 거야. 그렇기 때문에 부인이나 여자한테는 되게 잘하는 사주고 돈을 또 이렇게 막 함부로 쓰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돈에 대해서 욕심도 많고 돈을 이제 저축을 잘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대신 이제 나쁜 것도 얘기를 해야겠죠. 일단 땅이 넓으니까 또 땅이 들어오게 되면 어때요? 이 물이 지하수나 물이 마르기 때문에 사실 남자친구들한테는 크게 이렇게 인기 있거나 도움되는 사주는 아니에요. 이걸 역학에서는 군겁경제. 예를 들어서 많은 군웅들이 내 물을 서로 노린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주들은 남자들한테는 그렇게 크게 인기 있는 사주는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 사주는 이제 화가 많기 때문에 화라는 거는 역학에서는 뭐냐면 굉장히 밝아요. 밝고 명랑하고 또 잘 웃고 또 목소리도 굉장히 크고 그 다음에 심장의 기운이 강하기 때문에 혈액순환이 굉장히 잘 되고 머리 쪽으로 피가 빨빨리 올라가.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대체로 굉장히 머리 회전이 빠르고 인기응변이 굉장히 빠른 사주예요. 그 대신 또 이렇게 지하수나 물이 없는 사람들의 단점은 있어요. 어떤 단점이냐면 빨리 배우고 빨리 이해하는 거는 강하지만 한 달만 지나면 자기가 익힌 거는 또 다 잊어버리는 또 단점도 있어. 이제 그런 게 이제 장단점이 다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대운을 보면은 경술 대운이에요. 이게 이제 57세부터 경금이 들어왔는데 경금이라는 건 본인한테는 이 지하수가 이렇게 올라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경금은 상관에 해당하는 거예요. 상관이란 건 뭐냐면 표현을 조금 강하게 하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이 상관의 특징은 뭐냐면 정관을 친다 이 말이에요. 정관을 친다 그래서 상자를 붙여서 관을 치는. 그러니까 말에 이제 좀 독설이 강하다 이렇게. 근데 그 표현이 나한테는 좋은 거야. 그렇기 때문에 그걸로 굉장히 스타가 된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일년운도 굉장히 좋죠. 일년운도 쉽게 말해서 이제 전체 이 대운이 우리 인생에서 한 60%를 보는 거고 그 다음에 일년운에서는 쉽게 말해서 신축이에요. 신축이라는 건 또 금이 들어왔어. 이번엔 또 식신이 들어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요즘 뭐 방송 출연을 굉장히 또 많이 하시고 그러는 것 같은데 이 지하수까지 20%가 올라와 있기 때문에 지금 80% 대운에 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요번 달은 달 자체에서는 사실 5월 5일까지는 토가 들어오는 달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현재는 땅이 조금 넓어지 10% 땅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5월 5일까지는 달운은 조금 떨어지고 근데 예를 들어서 5월 7일 5월 5일 넘게 되게 되면 이제 다시 달에서 개사가 돼요. 개사. 이 개수는 이제 5월 5일에서 5월 한 15일까지. 그때는 다시 또 물이 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이 물이 들어올 때는 항상 나쁜 사람이 있죠. 문재인 대통령은 또 이렇게 굉장히 이게 물이 들어올 때는 또 구군이 또 나빠지더라고요. 이때 열흘 동안은 또 아마 뭔가 이렇게 사건이 터질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요 시기에 국회에서 청문회 아마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아마 이때 물이 들어오면 90% 운까지 좋으니까 또 한 번의 청문회 스타가 되지 않을까 기대가 되네요. 뭐라고 또 이번에 정부에 대해서 비판을 할지 기대가 되는 대목이고요. 저도 이제 청문회 때 어떻게 될 건가 좀 궁금해서 그리고 이제 제일 궁금한 거는 이런 사람은 사실 윤 총장한테는 필요를 해요. 왜냐하면 굉장히 이제 윤 총장이 부족한 거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윤 총장이 이제 앞으로 대외 활동을 할 것 같아요. 이제부터. 왜냐면은 예를 들어서 윤 총장 사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신중한 사주예요. 신중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완벽한 준비가 안 되면 잘 안 나오는 성격인데 이제 윤 총장을 좀 끌어들이려고 김종인 그 위원장이 이런 것 같아요. 어떤 돌을 옮기려고 하는데 도저히 이제 힘에 겨워서 손을 쓸 수가 없다 그러면 주변에 있는 돌부터 움직여라 하는 말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김동연인가요? 옛날 그 사람까지 이제 끌어들여서 김종인 박사가 조금 움직이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것도 저는 또 대충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 코로나 사태가 이렇게 장기화되고 너무 힘들잖아요. 근데 마음 먹기에 달려 있는 것 같아요. 마음이 편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요번에 이제 서울시장은 굉장히 잘 뽑은 것 같아요, 사실은. 왜 잘 뽑았냐면, 진단키트 하나만 해도 굉장히 마음의 안정이 돼요. 물론, 장단점은 이제 TV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진단키트는 제가 작년에 방송할 때도 무조건 이건 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제 방송에서. 왜 그러냐면 일단 저도 밖에 나가서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만나지만 이렇게 만나고 오면 괜히 불안한 거야. 그 불안한 마음이 사실 굉장히 싫은 거예요. 근데 진단 키트가 있으면 그게 확실히 100% 아니래도 일단 내가 검사를 해서 쉽게 말해서 음성이 나오면 마음이 일단 편해. 그게 좋은 것 같아요. 어떤 무작정 그냥 조금 지나가다가 마스크 잠깐 벗었는데 스치더라도 불안할 거 아니에요. 그런 불안한 마음이 사실은 불행인 거예요. 사람이 마음이 편해야 행복한 거거든. 이번에 조금 바뀌는 것 같아. 이번에 이제 보선에 이번에 선거 끝나고 나서 조금 이제 국민들 눈치도 보는 것 같고, 또 진단 키트 같은 것도 또 시장이 새로 또 이렇게 해서 조금 안정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 마음에 저는 잘했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은. 왜냐하면 일단 불안한 마음을 그 진단 키트로 인해서 좀 해소가 되잖아. 그 명언 중에서 이런 말이 있죠. 태풍이 불면 어떤 일은 담을 싸요. 이제 어떤 태풍을 막으려고. 근데 또 어떤 사람은 또 풍차를 짓는 사람들이 있거든. 그러니까 이 어려운 시에 마음 먹기에 달려 있어요. 또 이렇게 코로나 때 또 열심히 또 머리를 써서 또 삶을 이어가는 사람들도 되게 많이 있어요. 풍차를 이제 여러분들도 풍차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이렇게 힘들 때. 그러면 아마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